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방산 소재 부품 기술에 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우선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을 위해 5대 첨단 방산 분야의 60개 핵심 기술의 연구에 집중하고 첨단 방산 소재 부품 개발에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몸집 줄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자 비용 절감에 나선 것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응 방안을 결정할 전시 내각 회의가 하루 연기됐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수위와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강보합 출발한 우리 시장, 오늘은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장 막판 들어가면서 1% 가까이 내림세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탄력이 둔화되면서 간신히 830선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AMD가 인공지능 PC 탑재용 새 칩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HBM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는데요. 장 후반부 들어서 대형주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테슬라 감원과 장중 하락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는 여전히 힘을 내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잠시 뒤 전문가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한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간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전문가님, 원달러 환율이 어제는 1,400원을 넘어섰는데 오늘은 그래도 1,380원대까지 내려와 줬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현선물 모두에서 발을 뺐고요.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11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수급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데 오늘 환율 포함해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명히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증시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1,400원대를 넘었었던 적이 많지가 않아요. 외환위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IMF 때 1998년도 때 1,400원을 넘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때에도 1,400원을 넘었고 그리고 지난 2022년도에도 1,400원을 넘는 모습이
나왔는데 당시에도 이제 우리 시장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밀리는 과정에서 어떤 하락 명분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볼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3번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의 그런 펀더멘털 자체, 우리 경기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의 경기 상황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대에서 막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달러 인덱스라고 하고 있는 요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원화 강세가 원의 약세,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달러 강세라는 것은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 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환율이 올라가면 코스피는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원대 넘어가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앞선 상황과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당시보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지금 달러 자체가 초강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시장을 좀 명확하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 뭐랄까요, 지금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 정도로 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환율이나 유가에 대한 리스크도 지금처럼은 많이 부각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부담이 되지만 과거와는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면 내용이 좀 복잡하고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좀 고민을 하시거나 좀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종목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접근, 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접근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을 넘었었던 경우가 3번 정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3번 환율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IMF랑 금융위기 빼고 최근에 2022년도 9월 달에 올라갔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100포인트까지 빠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PBR 기준으로 0.85배 정도 수준까지 빠지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다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싶으면 거기선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선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수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구간이 어디였냐면 PBR 기준으로 0.85배 수준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584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PBR 기준으로 0.9배 정도 될 거라고 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 실제로 더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하방의 정도는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방이 더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투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 2,550포인트,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2,55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구간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면서 다만 이제 오늘 종가 부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밀린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장 초반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장 후반까지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장후반 2시 반이 넘어가면서 밀렸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ASML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에 뭐 TSMC 같은 경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ASML 쪽에서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리스크, 우려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여러 악재들이 있지만 우리가 확대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금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현 시점은 매수의 관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강한 환율에 시장이 다소 부담은 되고 있지만 원화 가치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현금 여력이 있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인사이트도 얻어보시고 시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리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실력 아시죠? 오늘도 리뷰 기대해 주시고요. 지난번 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죠.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선거일이라서 방송을 하지 못했고 2주 전에 방송을 하고 이제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일단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잠깐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소개드린 기업인데 테크윙이라는 기업이에요.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300%가 넘게 올랐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당시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에 테크윙은 HBM과 크게 관련이 없는 기업으로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이 보일 겁니다. 그죠? 하단부에 보시면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고수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빨간색 선 위에 올라왔었던 상황이죠. 당시에 반도체 쪽, 특히 HBM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테크윙이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아직까지 뭐 HBM과 크게 관련이 있는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단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장에서 HBM과 엮이면서 지금까지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우리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추세대의 변화를 좀 캐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오게 되면 추세대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을 예전에는 많이 드렸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드렸죠.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추세고요. 우측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세 자체가 하락인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손실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의 종목을 매매할 때에는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추세 자체가 상방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중간에 이런 식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려드리자면 추세가 이제 상단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무리해서 고점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도 주가가 한번 눌림이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추세가 돌아선 것을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추세가 돌아서는 자리에서 포착이 되게끔 제가 설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윙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상단으로 만들어질 때 포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뭐라고 하죠? 역발상이라고 하죠. 지금 이 시장을 기회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많이 밀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줄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정신을 좀 더 똑바로 차리고 추세대가 확실하게 돌아서는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당시에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던 기업인데 이 종목이 이제 20%가 올라왔어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 TEMC 정도가 좀 올라왔고요. LOT 베큐움 둘 다 반도체 관련주네요. 요 정도가 좀 올라왔는데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드렸었던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2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 파마리서치 역시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빨간 선, 고수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 위에서 공략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전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화면에 보시는 한화 엔진 요즘에도 주가 흐름 괜찮게 나오고 있죠. 17%가 올라왔고요. 그 전주에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인 제이오 같은 경우는 14%, 10%씩 각각 상승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7%, TMC 같은 경우도 8%가 올라왔는데 인바디 같은 경우도 6%가 올라왔죠.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전부 다 방송에서 공개를 드렸었던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빨간색 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리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방송에 나왔었던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 종목 수가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방송 보시면서 제가 이제 추천한 종목이 많이 올라갔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종목들이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반등의 강도 자체는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좋은 종목군들로 포트 변경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어떤 식으로 종목을 잡아낼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뷰 몇 개만 더 하고 또 앵커님 안내 들어볼 텐데 2월 28일 날 제가 우리 방송에서 나와서 소개드린 종목이 5종목입니다. 근데 파이오링크 20% 올라왔고요. ABL 바이오 32%, 펜트로는 31%, 그리고 GI텍 같은 경우는 13%가 올라왔는데 주가 흐름이 괜찮게 나오죠.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좀 설정을 해보신다면 매매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볼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파이오링크, 에코앤드림, 선익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드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E&D라고 하는 2차 전지 관련주죠. 당시에 소개드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70%가 넘게 올라왔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다가 추세가 돌아서는 자리에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고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50% 넘게 올라오는 이런 강한 상승력을 보였죠. 추세가 돌아선다라는 것은 내가 매수 타점이 살짝 어긋나더라도 다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매 타점도 잘 잡아주지만 매매 타점이 좀 어긋났을 때에도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앵커님 안내 받아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추가적으로는 안내 말씀 듣고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 방송에 공략해 주셨던 파마리서치 무려 21% 넘는 상승세 보여줬고요.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강한 수익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셨기 때문인데요. 고수라인, 시장의 변곡점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리 선점하는 전략을 세우기 적합한 고수라인, 교육자료 신청해 보시고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남은 리뷰 또 하나씩 콕콕 집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리뷰 드릴 종목은 코리아 FT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 처음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 코리아 FT라는 기업의 거래 대금도 굉장히 적었거든요. 시장에서 관심도 적었는데 이 기업은 제가 예전부터 많이 설명을 드린 기업인데 캐니스터와 관련되어 있는 캐니스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하이브리드카와 관련이 있죠. 최근 들어서 뭐 현대기아가 하이브리드카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카의 판매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캐니스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지금 화면 보시면 1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훨씬 이전에도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당시에는 저는 당연히 캐니스터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전기차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코리아 FT가 만들고 있는 캐니스터는 오히려 좀
이 기업 자체에서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기업이 고수라인 상단에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평균 판매 단가가 2배 정도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코리아 FT가 전기차로의 전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고수라인에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이브리드 카 쪽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지금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기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고 분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면 담보할 수가 없죠. 물론 고수라인 상단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20년 동안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만든 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용해 보시면 매수 타점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의 하락은 굉장히 과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시장이 밀리거나 종목군들이 밀릴 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시장이 안 좋습니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빠질 겁니다라고도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장이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환율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죠. 중국 돌아서고 있고요. 미국도 괜찮습니다. 글로벌 G2라고 하는 나라가 괜찮고 거기에서 제조업 지수가 돌아서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돌아서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겠죠. 반도체가 수혜를 받겠죠. 반도체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작년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게 아니에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올해는 살짝 미흡할 수도 있지만 환율적인 효과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 분명히 부담이 되지만 전 여기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보시면 YC캠이라는 기업입니다. 1월 24일 날 1월 24일 날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된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소개해 드릴 때 이거 뭐 하는 기업인지 아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는 시장에서 좀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부각될 만한 모멘텀을 가진 기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적이어 보이잖아요. 5일 이동평균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해 본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강하게 부각될 만한 이슈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 전에는 차트가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차트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종목군들이여야지 추후에 상승이 나올 때 굉장히 가파르게 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집 과정을 거친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것이 고수라인이고 거기서 포착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났을 때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캐니스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1월 17일 날 포착이 됐고요. 덕산테코피아 마찬가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한화투자증권은 주가 흐름이 당시에는 좀 강하게 나왔죠. 지금은 좀 약한 모습이지만 뭐 TLB 같은 경우는 지금도 주가 흐름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이전에 종목들을 선점하는 이런 효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또 그리고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게임주 중에서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시세의 연속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추세대를 돌려 세우는 종목들이 고수라인에 포착됩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추세대에서 돌아서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HTS라든지 MTS에 설정을 해보시면 매매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요거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시장이 굉장히 어렵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장이 하락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들은 약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열이 받는 게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 받을 만해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 종목들 조정 받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셨던 종목들, 중소형주들,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더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좀 화도 나고 그러실 텐데 여기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더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현재 구간 오늘 2580포인트대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2580포인트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2580포인트대에서 저는 많이 밀리면 2500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뭐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3% 정도 밀리는 거거든요. 3%?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3%가 밀리면 규모가 큰 기업들은 한 6% 정도 밀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요 정도 우리가 추가적인 고통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현저히 매수의 관점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매매를 할 때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하락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지금 손실이 났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수가 반등을 할 때 누가 빠르게 복구하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매매 타점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타점을 신경 쓰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이 종목들 전부 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기업들이에요. 갑자기 제가 여기다가 쭉 적어놓고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그동안 추천드렸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날짜 돌려보면 그날에 전부 다 소개드렸던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이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공략해 보신다면 계좌 복구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드려보면서 다시 한번 앵커님 안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율의 공포감이 때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환율 수혜주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주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 반드시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고수라인 함께 공부하시면서 종목별 대응 방법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워낙 많은 종목을 가져오시다 보니 리뷰할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어서는요, 전문가님께서 강한 상승 보였던 종목들 또 찝어주신다고 하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도 안 좋은데 계속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도 여기까지만 리뷰 진행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그러니까 중요해요. 주식 투자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하고 복귀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지금 지나간 일들이 아니라 남은 4월 달, 5월 달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것인지 거기서 내가 계좌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됐다면 더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방송 쭉 시청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이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일주일, 2주일 내에는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돌발 변수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건 그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요. 일단은 지금부터는 우상향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과거에는 이제 종목 상담을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종목들을 좀 많이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6종목씩, 7종목씩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그냥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88%, 41%, 21%, 75%, 32%, 20%, 133%, 85%. 밑에 보시면 31, 36%입니다. 제가 이 기업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여기다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당일날 해당 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이 우상향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셔야지만
남들보다 빠르게 계좌가 복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올라가고 저 종목도 올라가는 시장은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자금이 몰리는 쪽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우량주를 좋아해. 난 좀 종목들을 좀 길게 끌고 가는 게 익숙해라고 하신다면 괜찮아요. 내재 가치가 뛰어나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뭐 2분기,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빠르게 계좌를 복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제가 이제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 지금 화면에는 뉴프렉스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우리가 메타 쪽으로 접근을 했었던 기업이거든요. 메타라는 기업에 FPCB를 납품한다라는 내용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갑자기 애플의 비전 프로와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고수라인에서 포착되는 기업은 추후에 좋은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종목들, 찜 종목들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좀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찜 종목이 지금 제가 여태까지 리뷰드린 종목들 거의 99%가 찜 종목입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찜 종목과 히든 종목 전부 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혼자서는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 다소 어려웠지만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들보다 빠르게 계좌 복구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몰리는 쪽 미리 선택하고 매매해보고 싶으시다면 고수라인 설정해 보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매수가는 14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 수출 확대와 중국 시장 회복 기대감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 오늘은 종가를 14만 2,100원에 형성을 했는데 매수가 대비해서는 아직 손실 구간이라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보유하셔야죠. 아모레퍼시픽 잘 보유하고 계시네요. 매수가도 괜찮고요. 비중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화장품주를 보는 시선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냐면 중화권이 아닌 쪽, 그러니까 비중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일본 쪽에 대한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리콘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없어요.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비중국향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우리가 가만 보면 한 달 전부터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이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온전하게 돌아서서 예전에 가장 좋았을 때만큼 회복이 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도 좀 고민이 되겠지만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이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20%가 넘게 올라왔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거의 3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약 25% 정도가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런 흐름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최근에 시장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그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일봉으로 보니까 차트상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주봉으로 목표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이 아모레퍼시픽을 만약에 테마성으로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짧게 보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
중국도 좀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어제 경제 지표를 하나 발표를 했거든요. 예상치가 4.6인가 그랬는데 실제로 나온 실제 수치가 5%를 넘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 촉매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했을 텐데 어제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경기도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도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일본에서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해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북미 쪽이라든지 중소형 기업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대형주들도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7만 원으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12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모레퍼시픽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우리 시장이 내일부터 혹은 다음 주부터 반도체 쪽으로만 쏠리지 않는다면 반도체 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반도체로 자금이 전부 쏠리면서 다른 업종들이 깨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아모레퍼시픽은 수익 구간을 좀 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현재 살짝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 매도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살펴봤습니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인사이트로 현명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기아입니다. 매수가는 11만 4천 원이고요.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고환율 대표 수혜주인 자동차주죠. 어제까지 강한 흐름 보였는데 오늘은 현대차와 함께 다소 빠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11만 3,100원에서 종가 형성했는데 손실 구간이어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기아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기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혹시 여력이 좀 되신다면 저는 현대차로 좀 교체를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기아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이 조금 나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손실이 나고 있네요. 그죠? 한 900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보합 수준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로 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물론 기아도 좋아요. 기아도 좋은데 지금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들의 스탠스와 연기금의 스탠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게다가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은 화면 보시면 지금 제가 띄워놓은 것이 기아의 월봉입니다. 월봉 굉장히 주가 흐름 좋아요. 제가 몇 번 상담드린 것 같은데 기아가 그 전까지는 제가 기아가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현대차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주가의 흐름이 좀 달라요. 기아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와서 월봉상으로 고점을 돌파를 한 상태죠. 근데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잘 나올 줄 알았어라고 셀 매도의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아보다 많이 못 올라온 상태인데 심지어 월봉 기준으로 직전 고점까지 돌파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0년도와 2021년도 고점대가 최근 고점대와 거의 가격대가 비슷한데 당시보다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정도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는 2배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현대차가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다면 기아를 매도해서 현대차로 좀 종목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매수가 부근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기아가 좀 더 가벼울 것 같아서 기아를 해보겠어라고 하신다면 이 역시 저는 괜찮은데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제가 잡아드릴게요. 기아 같은 경우도 목표가는 13만 원입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약 15% 정도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13만 원.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대와 기아 둘 다 좋은데 뭐 당장에는 현대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는 거고요. 나는 종목 교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기아 보유하셔도 됩니다. 목표가 13만 원이고 주가가 이제 반대로 밀려 내려올 때는 어디서 대응을 하시면 되냐면 10만 5천 원이요. 10만 5천 원 현재가 대비해서 한 7% 정도 빠지면 그때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밀릴 만한 딱히 리스크가 없습니다.
환율도 우호적이고요. 판매도 잘 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10만 5천 원을 이탈하면 이건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5천 원 이탈하면 거기서 대응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아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아에서 매도 후에 현대자동차로 옮겨가 보면 좋을 것 같다. 일단은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단순히 차트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인 매크로 분석을 통해 시장을 파악해 주십니다. 혼자서는 매매 전략 세우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수익 만들어낼 수 있는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와 주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국내 전자세금 계산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피인수 가능성이 거론되며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찜 종목 살펴보기 전에 알려주실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뭐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화면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제가 바로 우리 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방송에서 리뷰 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 종목들이 전부 다 이 찜 종목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찜 종목에서 포착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왔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설명들도 내용들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했을 때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찜한 종목은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뭐 AI 쪽으로도 엮였다가 시장에서 그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닌데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다가 거래 대금이 한번 강하게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다음에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쭉 밀린 다음에 저기선 이제 매도 사인이 나왔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왔는데 거래 대금이 강하게 붙으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피인수가 된다라는 이야기들, 지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부각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눌림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서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고수라인 상단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가정하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초가 이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초가 이하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해보면 아까 전에 제가 리뷰에서 자랑드렸던 그런 종목들처럼 많이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적은 거래 비중만 좀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업은 동성 화인텍이라는 기업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한화엔진이라는 기업을 소개드린 적이 있거든요. 한화엔진이 지금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조선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선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자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화엔진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세진중공업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선업 슈퍼사이클 기대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도 잘하고 있지만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수주 액금액 기준으로 1위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1분기입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전 세계에서 조선주들, 그러니까 선박에 대한 수주 금액 기준으로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사실 양으로 따져봤을 땐 중국한테 조금 뒤처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금액이 더 높은 이유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LNG와 관련되어 있는 본행제를 만드는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동성화인텍, 오늘같이 좀 안 좋은 날에도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고수라인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잠시 나오긴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와 주는 부분, 아랫꼬리를 계속해서 달아주는 부분, 게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감과 기자재 기업으로서 좀 더 탄력적인 변동성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이런 서로의 대결 구도가 규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조선업에 대한 규제도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한화오션도 좋고요. 삼성중공업도 괜찮고요. 한화엔진, 세진중공업 전부 다 괜찮기 때문에 동성화인텍이 못 올라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봐도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AI가 발전하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 부각이 됐죠. 전력이 좀 부족할 것이다. 신재생이나 풍력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당장의 에너지원을 좀 안정적으로 수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LNG 선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고요. 또 이것도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성화인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이제 고수라인 상단에 있으니까 매매 타점도 잘 잡혔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히든 종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종목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이에요. 최근에는 센즈랩이라는 기업이 주가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었는데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보안 쪽과 관련돼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방금 전에도 AI 쪽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센터 쪽과 연동이 돼서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는 보안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좋지 못했거든요. 오늘 뭐 파이오링크 같은 기업들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보안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달에 상장을 한 기업이에요. 우리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신규 상장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5월 중순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5월 중순까지는 오히려 시세가 좀 가볍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고수라인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모니터랩까지 세 종목을 좀 눈여겨보신다면 다음에 제가 리뷰 자랑할 때 나 저 종목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앵커님 안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찜 종목 모니터랩까지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종목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강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골라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앞서 말씀 계속해서 드렸던 것처럼 시장 상황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고 자금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강세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데 오늘 이제 시장에서 움직인 기업들 중에서 중국의 노동절이라든지 일본이 이번에 한 10일 정도 휴일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관광객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굉장히 재밌게도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미 지난 며칠 동안 환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이미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면 이게 실적적으로는 2분기 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가 흐름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관광과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를 동시에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고수라인 강하게 돌파를 했다가 눌림받고 조정받고 있는데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좀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히든 종목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통해 수익률 극대화시켜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의 찜 종목인 비즈니스온 피인수 가능성이 거론되며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환율 상승과 중국 관광객 동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굉장히 많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의 히든 종목도 꼭 챙기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